자, 이제 청년님께 넘어가 보죠. 청년님,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도 신바님이 섬을 추천해 주신 덕분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섬에 대한 좋은 책을 한 권 읽고 왔습니다. 오늘 고른 책은 섬살이라는 이름의 책이고 부제가 있어요. 느리고 고요하게 바다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책의 리듬을 유지하는 건 작가가 직접 섬에 들어가서 찍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밝게 웃는 얼굴 사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 풍광이 좋은 사진으로 막 나와요. 방금 신바님의 추천해주신 영화는 이제 그게 필름으로 담겼다면 이 책은 좋은 카메라로 정말 한국의 여러 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사람들은 이 작가를 섬박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자는 김준 작가인데 이 김준 작가는 실제로 섬 연구만 26년을 했던 전문가고 박사 논문도 어촌사회를 연구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자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데 보통 연구자라고 하면 글이 좀 딱딱한 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드러운 에세이가 이 책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글을 좀 잘 쓰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또 연구자는 객관적으로 뭘 보기 때문에 뭔가 거리감이 늘 느껴지기 마련인데 아주 밀접하게 그 섬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동행하면서 그 일상을 관찰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김준 작가가 얼마나 섬을 사랑하는지 또 섬 사람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보는지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책이고 이 김준 작가의 섬살이라는 책 너무 오늘 주제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책 섬살이 섬박사라고 불리는 김준 작가인데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직관적? 네. 섬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 책을 나눠요. 첫 번째 챕터는 섬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섬 살림, 세 번째는 섬 일, 네 번째는 섬 삼시세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섬 풍습 이렇게 나눠져요. 진짜 직관적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섬에서 펼쳐지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살림, 섬에서 펼쳐지는 노동, 일, 그리고 만들어내는 해양 음식들, 그리고 고유한 풍습 이렇게 나눠져 있고 모든 챕터에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 쉽게 읽을 수 있고요. 부산도 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도시예요. 그렇죠. 어민이 가득 살았던 가덕도도 있고요. 국내 최초로 전문적인 조선소가 지어졌던 영도도 있고 그 먼 바다를 항해하고 돌아오는 그 상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뭉클해지는 게 오륙도라고 합니다. 왜요? 가장 먼저 이제 부산을 반기는 섬 오륙도라서 여러 노래 오륙도가 나오죠. 네. 부산의 문화 절반을 부산의 문화 절반을 섬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바님도 영도 사례 중이고, 그렇죠. 저도 사실 영도에서 태어났고, 네. 매년 또 섬으로 휴가 가는 아나운서분들 계셔서, 맞네. 우리도 섬하고 문화적으로 빼둘 수 없지 않는가. 그렇죠. 저도 2년 연속 울릉도를 갔다가 그러니까요. 올해는 거제도를 갑니다. 네. 물론 뭐 그러니까 붙어있긴 한데 모두가 이렇게 섬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 혹은 어떤 레저나 자기 휴가로 이런 문화적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우리가 경험했던 흔한 섬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정말 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밀한 속살 같은 이야기가 가득 있고 네. 제일 재밌었던 부분인데 옛날에 섬마을에서는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을 소리꾼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섬의 소리꾼. 목소리가 가장 제일 큰 사람. 네. 이 소리꾼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고민이 좀 되는데 바로 그 마을의 대소사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소리꾼의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방송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섬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소리꾼이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외쳐요. 오늘 마을에 회의 있어요 라고 소리꾼이 외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네 아들 낳아요 라고 외치고 누구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도 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외소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설명은 안 나오는데 아마도 주고받는 소리가 아닌 이렇게 전달하는 소리라서 외소리라고 불렀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재미난 문화가 또 섬에 독특하게 있더라고요. 네. 또 이 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빨리 변해가고 늙어가는 곳이기도 한 장소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대부분 어르신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섬마을에서 쉰이 되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청소년? 네, 나이가 쉰 정도가 되면 섬마을로 치면 청소년, 60 정도가 되면 청년에 든다고 하고요.
칠순 정도는 넘겨줘야지 이제 장년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앉으세요라고 장년 대접을 칠순 정도는 되어야 받는다고 하고, 이 섬에 있는 마을 회관은 목욕탕처럼 남자 노인당, 여자 노인당이 보통 나눠져 있다고 하고요. 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여기 회관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 작가가 한 외딴 섬에 들어가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연세를 여쭤봤다고 해요. 근데 할머님이 놈의 나이 2살이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말이에요? 이 놈의 나이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놈의 네. 나이는 남의 나이를 뜻하는 이제 방언처럼 쓴다고 하고, 대강 80이 남의 나이라고 계산을 한다고 해요. 한 사람, 노인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놈의 나이 2살은 이제 남의 나이 2살, 그러니까 82살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할머니 한 사람의 명은 다 살았으니 이제 남의 나이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뜻이구나. 또 그런 태도로 이제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야기도 함께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또 섬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가 참 많은데 쉽게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의 풍경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또 외국인 어민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좀 가장 가슴이 찡했던 부분인데, 옛날에는 그 어선에 여자를 태우는 것은 오랫동안 어촌의 금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 자체가 좀 여성성을 띠고 있다라는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배에 여자를 타면 이제 배선왕이 질투를 하고 사고가 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 시대에만 하더라도 배는 늘 남자만 타는 곳이라는 정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네,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함께 배를 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를 젓고 통발과 그물을 걷는 일은 둘이서도 버거울 만큼 힘든 일이고, 그렇다고 일을 할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인건비도 잘 안 나오는 어촌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있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의 현실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간다면 뱃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섬에서는 부부가 오래 같이 살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적어뒀는데, 이 부분에서 왠지 신바 부부가 생각이 좀 나서 또 사진 속에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네. 어민의 부부가 너무 밝게 오는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좀 떠올랐고, 좀 짧은 부분인데 제가 밑줄을 긋고 아주 좀 긴 시간 생각에 잠겼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사람, 섬에서 그리운 것은 사람이다. 배를 기다리는 것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 무태에서 벌어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다. 섬에서 그리운 것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밑줄을 긋고 네. 생각이 잠겼습니까? 그 섬을 우리가 늘 놀러 가듯 가고, 우리는 방문하는 육지의 사람으로서의 섬을 바라보는데, 섬 사람이 바라보는 육지의 시선이 좀 느껴져서 그랬어요. 섬 사람들과 제가 섬과 육지의 관계는 좀 늘 갈등이었거든요. 이 네. 책에서도 갈등 이야기가 좀 나와요.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어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섬 사람도 육지의 이야기를 기다린다라는 부분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좋았고, 우리가 섬을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거기가 예쁘다, 거기 가면 휴가를 좀 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말고, 그렇지. 섬 사람들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섬 사람들도 무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밑줄을 긋고 여러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섬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임을, 또 사람의 문화가, 또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아주 강한 육지 중심의 사고가 있어요. 특히 한국이 좀 육지 중심의 사고가 있는 것 같고, 일본은 인구가 많지 않은 섬이라도 이 뱃길을 도로로 인식을 해서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배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서 지자체가 지원을 하게 되고, 네. 그 규모마저도 되지 않으면 작은 섬의 주민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서 배와 선장을 고용해서 육지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만약에 이 상황이 육지라면 시골에 사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도로를 개척을 하고 자기들의 돈으로 아스팔트를 깔고
가로등을 직접 놓는 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작은 섬이 외로운 건 사람이 없어서도 있고 이 육지 중심의 사고가 눈을 가려서 육지의 사람들이 섬을 보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인문학적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착장에 닷줄을 꽉 메워두면 배가 오히려 파도 때문에 전복되고야 만다. 조금 느슨하고 유연함이 배를 지킨다라는 이런 인문학적 통찰도 전해주기도 하고 해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마을 주변에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물 주변에 마을이 형성된다라는 섬 특유의 이런 자연 중심의 사고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의 날을 맞이해서 또 여름 휴가를 떠나는 분들에게도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섬으로 혹시나 휴가를 떠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섬으로 가시면 제가 차마다 담지 못했던 섬의 먹거리 풍습에 대한 얘기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섬의 날을 맞아 만나본 오늘의 주제는 섬이었습니다. 영화 일 포스티노, 책 섬살이 둘 다 섬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이걸 들으면서 영도가 계속 머리에 떠오르고 또 섬살이를 하면서 네. 우리 또 신바님 부부가 맞아요, 좀 맞아요. 그려져가지고 약간 영도 홍보대사 같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 오늘 컬처클럽에서 들려들었던 이 책과 영화를 통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동준, 신보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